주요 선진 7개국 임플란트 수가 중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급여 임플란트 확대를 촉구하는 등 천만여 노인들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법 과장 의료 광고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최종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취업을 비롯한 보건의학단체가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강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치과의사연맹 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이 한국 치과계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돌아왔습니다. 치과 위생사 10명 중 6명은 치과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치과 진료 수가가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치과계 주요 국가의 치과 진료 수가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가는 거의 모든 치과 진료 영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임플란트 식립과 상부 구조물 비용은 뉴질랜드가 가장 높아 3,499달러, 하나로 468만 원이었으며 뒤를 이어 미국이 3,096달러, 하나로 414만 원, 호주는 2,937달러, 하나로 393만 원, 일본은 2,069달러에서 2,759달러로 하나로는 277만 원에서 36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치과 진료 항목에서도 우리나라 치과 진료 수가는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구강 검진의 경우 한국이 7.5달러로 가장 낮았고 일본이 14달러, 호주는 43달러, 뉴질랜드는 47달러, 영국은 78달러, 미국이 96달러 등 1.8배에서 12.8배 더 높았습니다. 이 밖에 발치 수가도 3.8에서 16.2배 격차를 보였으며 지르코니아 크라운 1.2에서 2.9배, 근간치료는 1.9에서 16.3배, 복합 레진은 1.4에서 2.5배 등 주요 진료에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자리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임플란트 급여 개수 확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든 장본인은 지금의 노인 세대라며 임플란트 2개 의료 보험 혜택을 앞으로 임플란트 4개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 취업은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동의 서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 임플란트 확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불법 과장 의료 광고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맥스 2023 기간 중 지난 9월 23일에 열린 불법 과장 의료 광고의 실태와 폐해 정책 포럼에서는 불법 과장 의료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토론 패널에 나온 권인영 취업 상금 변호사는 불법 광고의 근절을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 등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 태도를 바꾸게 하는 데에는 일단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실하게 해주면 수사기관이 힘을 실어 기소나 유죄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 좌장으로 나선 박영채 취업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은 불법 과장 광고 수법이 다양화 진흥화되면서 쉬운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포럼이 또 다른 해결의 시작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6일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번 개정안은 취업 등 보건의학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 입장을 보인 법안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법안을 강행 처리하며 강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등 4개 보건의학단체는 법안 통과 당일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의학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시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주장입니다.
4개 보건의학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한 위헌 소송을 진행해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치과의사연맹 총회인 FDI가 지난 9월 27일 막을 내린 가운데 박영국 FDA 상임이사가 재무이사에 당선이 되는 등 한국 대표단은 FDI 기간 동안 한국 치과계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아울러 취업이 세계 각국 대표단과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외교 역량을 보여준 점도 이번 FDA 총회의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리아 런치를 성황리에 주최하고 취업 창립 100주년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퍼스그룹 미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 일본 취업가는 KDA, JDA 미팅을 통해 수년간 공백을 깨고 취업 주도로 다시금 활발한 교류를 위한 물꼬를 텄으며 FDI 내 각종 미팅과 모임을 통해 한국 취업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각국 대표단과 꾸준한 소통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FDA에는 미국의 그렉 체드윅 차기 회장이 이산 벤야야 회장에 이어 FDA 신임 회장에 취임했으며 차기 회장에는 니콜라이 샤코프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치료를 위한 더 스마일 치과 의원이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한 이후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차세대 실버타운 골드빌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더 스마일 치과를 비롯한 입주 기업과 계약 연장을 최근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퇴거 기한은 올해 12월로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셈입니다. 지난 2021년 은평구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한 계약 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재입사를 통해 입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더 스마일 치과 또한 계약 연장 준비 외 이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었으며 올해 하반기 일반적 퇴거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스마일 재단에서는 입주 가능 시설을 보유한 여러 공익재단과 접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자가 치과 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7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안 모치과에서 A씨는 B 원장에게 욕설은 물론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금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치과에 불을 지르고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해 5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같은 난동을 일으킨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 등을 통해 법원에 기소 조치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환자 A씨가 7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에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치과위생사 10명 중 6명은 치과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구강보건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직장 내 괴롭힘이 치과위생사의 업무 역량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는 6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치과위생사 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치과위생사 239명 중 148명인 61.9%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148명의 응답자의 근속 연수는 1년 미만이 58.1%로 1년부터 3년은 37.2%, 3년 이하가 대부분인 95.3%를 차지했습니다. 괴롭힘 원인으로는 사소한 개인 감정이 33.1%로 가장 높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라고 답한 응답자가 20.7%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구성원에 대한 인정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17.9%, 구성원들의 억압 성향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7.2%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 원장은 간호조무사 B씨에게 환자의 치아 시멘트를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다른 직원인 C와 D씨에게도 스케일링과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가 치과 직원인 만큼 고용주인 A 원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이익도 없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구제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A 원장은 자신이 고용한 간호조무사 직원들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지시했고 그 횟수도 상당했습니다. 다만 환자들의 건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로봇 임플란트 수술이 미국 등 해외에서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반 개원가에서 100명 이상의 환자를 수술하는 등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현지에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사인 팍스5는 최근 치과 로봇을 사용한 임플란트 수술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로봇은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사용 승인을 받은 요미로 미국 벤처기업이 제조하는 임플란트 로봇 수술 기기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요미를 사용해 환자 100여 명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치과의사 피츠 씨의 사례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피츠 씨는 골 손실이 많아 고정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진료할 때 로봇 수술이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로봇 임플란트 수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했고 수술 도중 반응 속도도 빨라 식립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로봇 임플란트 수술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실제로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해 6월 치과 로봇 수술센터를 정식 개소하고 올해 내 환자 적용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학술대회 소식입니다. 덴티움이 마련한 숄츠 앤 네로 컨센서스가 오는 10월 22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컨센서스는 결론 및 핵심 위주의 강연으로 활용도 높은 임상술식과 치료 노하우 등 접근하기 쉽게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덴티움 관계자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연과 덴티움 임플란트의 발전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치과계의 발전을 이어가고자 한다면서 국내 유일 1000명 규모의 무료 세미나로 홍보 전부터 사전 등록이 많은 만큼 빠른 등록을 통해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29일은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1000명 규모의 컨센서스는 이미 등록이 마감되는 등 덴티움 세미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이 오는 10월 29일 2023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종합학술대회를 세텍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합니다. 덴트원이 오는 10월 29일 온라인으로 투명 교정 인텐시브 코र्스를 진행합니다. 레이가 오는 10월 29일 페이스 드리븐 임플란트 서저리 핸즈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 전시회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전망입니다. 사이버메드가 오는 11월 5일 2023 사이버메드 하반기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그리고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